안녕하세요. 친절항입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높아 걱정하셨던 분들, 매달 대출이자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 30일에 출시됩니다. 지원 대상부터 지원 내용, 디딤돌, 기존 보금자리와의 비교, 중간중간에 Q&A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고정금리 정책 금융상품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9억 이하 주택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참고로 이 상품이 기존의 보금자리론의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 금융상품이라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신청 및 접수는 불가합니다. 주택 가격은 9억 이하의 주택이 가능한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이 가능하고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 가격이 적용되고요.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집은요.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같은 비아파트는 주택 공시가격, 감정가격 순으로 적용하고 주택 공시가격으로 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집을 구매하려고자 하는 무주택자, 기존 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용도의 1주택자, 그리고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일시적 2주택자가 신청 가능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출의 용도는 주택 구입 용도, 기존 대출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 총 3가지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구입은 금지가 되는데요.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취득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금자리론을 상환해야 되며 이 처분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이 이용 제한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불가능한데 구입 용도에 한해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소요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데요. 만약 30일 이내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1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기존 보금자리론 혹은 적격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죠?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LTV는 최대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DTI는 최대 60% 이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는데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LTV는 이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DTI는 이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5억까지 가능한 게 아닌가요?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최대 대출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LTV 70%를 적용한 3억 5천만 원과 최대 대출 한도 5억 중 더 적은 금액인 3억 5천만 원이 대출 가능하고 8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LTV 70%를 적용한 5억 6천만 원과 최대 대출 한도 5억 중 더 적은 금액인 5억 원으로 한도가 산출됩니다. 대환 조건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 금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출은 2억 정도 남았는데 여유있게 3억 정도 받고 싶어요. 상환 용도의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LTV 70, DTI 60, 최대 한도 5억 원 중 제일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부부 모두 소득 증빙할 필요
필요는 없는 거죠. 차주 본인의 소득으로만 대출 이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 한도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부부 모두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에도 가능한가요? 차주 본인은 신청이 불가능한데 해제 정보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분이 회생-회복 중이시라면 충분한 대출 한도 및 우대 금리를 받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기간은 10, 15, 20, 30, 40, 50 이렇게 총 6가지의 만기가 존재하는데요. 만기 10년부터 40년까지는 만 39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 만기 50년까지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 상환 방식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상환은 불가능합니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요.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면 4.65에서 4.95%, 일반형은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이 1억 초과면 4.75에서 5.05%입니다. 만약 대출금액 5억, 금리는 우대형으로 4.65%, 이렇게 30년, 40년 빌린다면 각각의 월 납부 금액은 264만원, 238만원 정도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여전히 이자 부담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대출 신청할 때 집값이 7억이어서 일반 금리로 받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5억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대형 금리로 적용할 수 있나요?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 시점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 조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해도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하도 뉴스나 신문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4%대라고 홍보를 막 해서 저도 딱 4%나 4% 초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4% 후반대여서 좀 금리가 많이 아쉽긴 한데 전자약정 및 등기 시에는 우대금리 0.1%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청년 우대금리는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우대금리 0.1%가 적용되고 사회적 배려층의 우대금리는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족과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다자녀 가구에게 우대금리 0.4%가 적용되고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결혼 예정인 신혼 가구는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때 0.2%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은 소득 8천만원 이하로 우대금리 0.2%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차주의 구분에 따라 중복으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대 0.9%까지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어 3.75%에서 4.05%까지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0.9%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연 3%대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집을 구입하면서 디딤돌과 특례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데요.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잠깐 디딤돌에 대해 짚고 가자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 가격 5억 이하, 한도는 일반 2.5억, 생애 최초 3억, 신혼가구 4억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2.15에서 3%까지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과 특례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때는 우선 상대적으로 금리와 한도가 낮은 디딤돌부터 일반 2억 5천만원, 생애 최초 3억 원, 신혼가구 4억 원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 디딤돌의 한도가 부족한 경우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제외하고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또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 특례보금자리는 주택가격 9억 이하에 한도는 최대 5억,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기존 보금자리와 가장 큰 차별점이고 금리는 4.65에서 5.05%지만 우대금리가 0.9%까지 적용 가능하고 상환 기간은 50년, LTV 70, DTI 60까지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최근에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가 4% 초반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연 4.20이, 하나은행은 최저 4.341, 국민은행은 최저 4.36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너무 높아 지금 당장 금리가 더 싼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일반 은행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제한이 없고 DSR이 제외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에 나중에 다른 상품으로도 갈아탈 수 있어 전세금 반환 등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의 수요는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대출금리 하락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변동금리마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무조건 여러 은행 비교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